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실상의 역사 8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만국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한규설이 줄도로 잠시 소란하던 회의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또가 직접 붓을 들고 한국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조약문에 수정을 가했다. 이하영이 제1조에 일본 정부가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물을 감리 지휘한다 라는 조항 가운데 모두 자기 뜻대로라는 표현은 한국의 체면을 생각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또는 서슴지 않고 있으나마나한 문구라며 지워버렸다. 이완용은 제3조의 통감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으며 그 권한도 외교 문제에만 국한시켜 내정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기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또는 그것은 절대로 명기할 수 없다. 그 대신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감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라는 문구를 넣자라고 이완용을 설득했다. 권중현은 어전회의에서 말한 그대로 황실의 안녕과 그 존엄 유지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의했다. 이또는 별다른 의의 없이 즉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절을 신설에 기입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일본이 요구했던 보호조약은 4개 조항에서 5개 조항으로 늘어나 이른바 을사 5조약이 된 것이다. 문안수정이 끝나고 고종이 재가를 받아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사이의 정식으로 조약이 체결된 시간은 18일 오전 1시경이었다. 조약 체결 직후 고종은 이또에게 새 협약이 성립은 두 나라를 위해 축하할 일이다. 짐은 신병으로 필요하지만 당신은 밤늦도록 수고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소. 라는 위로의 치고까지 내렸다. 18일 아침 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9일부터는 보호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을 처단하라는 원로 대신과 현직 관료, 지방 유생들의 상수가 빗발쳤다. 이완용의 집은 군중들의 방화로 집 2칸이 불에 타고 군부 대신 이태근은 집에서 잠을 자다 자객의 습격을 받아 10여 군데나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일제는 조약에 찬성한 대신 집에 경비병을 배치하고 이들의 행차에 호위병을 붙여 신변 보호에 나섰다. 이제 이완용을 비롯한 조약 찬성 대신들은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상소문은 한결같이 박재순,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이태근을 을사오적으로 지목해 처단하라고 격렬한 문구로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들 상소문을 올린 전 현직 고관들이나 시골 유생들은 17일 어전회의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신하가 전제 군주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저 짐작으로 황제는 반대했는데 역적들이 대신 감투에 연연의 일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고 보호조약의 모든 책임을 이른바 을사오적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상소문을 받아 당시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신문들도 한결같이 황제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오적이 일본에 굴복해 멋대로 보호조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해서 고종이 을사조약에 반대했다는 신화가 창조되어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마치 역사적 진실인 양 굳어져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을사조약의 최고 책임자가 고종이며 이 조약과 관련해 가장 비난받아야 할 당사자가 고종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증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종이 이또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내각에 책임을 떠넘긴 데 이어 나중에는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내각 대신들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실 전제군주 국가에서 황제의 명령은 최종적인 것이며 따라서 황제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신들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야 하야시는 고종의 이 지시를 최대의 무기로 삼아 대신들을 내리둘렀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부 애국적인 학자들은 고종이 을사조약에 반대했고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고종이 반대하고 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애국적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아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솟을 수는 없다.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 무능한 군주를 감싸는 억지 주장을 펴기보다는 통렬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보다 애국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